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디방 이것 하나로 끝내 바로 PC편이 되겠어요. PC나 또는 노트북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메디방 페인트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순서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다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려지는 내용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면 아마도 이런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레노버의 요가북이라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 아래쪽에 키보드 부분이 키보드 또는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작업하려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와콤 타블렛을 이용해서 작업하시거나 또는 어떤 기종들은 직접 펜으로 화면에다가 찍어서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편하신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캔버스. 자,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파일 메뉴를 누르고 신규 작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폭과 높이가 1600, 1200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른 사이즈로 하셨어도 아마 다른 사이즈가 여기 입력이 되어 있겠죠? 이것을 1000, 두 번째 높이도 100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배경색은 투명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기본적으로는 투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원하는 다른 색이 있을 땐 색 지정을 누르고 다른 색을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1000 투명 확인 누를게요. 두 번째, 밑그림 그리기.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하지만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한 가지를 해두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속성을 바꿀 거예요. 톱니바퀴를 누르고 레이어 속성 창이 열리면 드래프트 레이어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드래프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드래프트 레이어에는 마음대로 스케치할 수 있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지만 나중에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할 때는 이 스케치가 방해를 끼치지 않아요. 색을 칠할 때에도 이 스케치를 피해서 색이 자유롭게 발라질 수 있고, 나중에 저장하고 엑스포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 스케치들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있는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 볼까요? 브러쉬 도구.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은 브러쉬 도구이고 검정색이고 펜으로 그렸어요. 한번 연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필 선택. 자, 연필의 사이즈를 3 정도로 하겠어요. 자, 하지만 3 이상 어떤 굵은 숫자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수치를 정확히 고르기 힘들면 이 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을 씌우고 직접 숫자를 탁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는 3, 불투명도는 70%의 불투명도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 정도 선이 괜찮나 라는 걸 이리저리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진하고 또 힘을 빼서 살살 그리면 연하게 그려지는지 보고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그려진 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컨트롤 Z 또는 취소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에 그려진 모든 걸 삭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연습된 선만 그렸으니까 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 자, 깨끗해졌죠? 이제 저는 색은 약간 청색으로 해볼 거예요.
제가 청색으로 하는 이유는 이따가 그림 그릴 때는 붉은색 계통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청색과 붉은색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스케치 선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인지를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해요. 꼭 청색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 필요하다면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내비게이터라는 창을 잘 보세요. 내비게이터라는 창에는 작은 아이콘들이 몇 개 있는데 두 번째 아이콘에 플러스 돋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화면을 확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마이너스 돋보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화면을 축소시켜요. 플러스 돋보기와 마이너스 돋보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화면을 크게 해주거나 작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화면에 조금 더 옆으로 화면이 이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보이는 빨강색 네모, 이 빨강색 네모의 크기는 실제로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 그리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이만한 종이에 요만큼 보여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길 누르고 이동시키면 이 캔버스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또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누른 채 끌면 화면을 정교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끌어보세요. 화면 확대, 축소, 이동을 하다가 전체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할 땐 플러스 돋보기와 마이너스 돋보기 사이에 있는 네모 여기를 눌러주면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00%로 보기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있죠? 100%로 보기예요. 그래서 요 4개를 잘 이용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를 모두 마쳤어요. 전체 그림에서 스케치의 위치나 모양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전체를 보는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전체 위치가 나왔는데 이 위치가 마음에 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스케치를 완성하고 보니까 조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땐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5번째 이동 도구를 누르고 이 그림을 직접 찍어서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현재 이렇게 이동될 때 이 레이어에는 이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림만 이렇게 이동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메뉴에서 파일 메뉴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지금 얘가 클라우드 저장을 하겠냐라고 묻는데 아니 내 컴퓨터에 그냥 할래 를 누르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그림에 알맞은 이름을 넣어 보세요. 저는 곰 연습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저장. 자, 저장이 잘 되었어요.
자,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윈도우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종종 잘못 눌러서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또는 X를 누르거나 해서 이게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 당황하세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이 모양으로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자, 이거 뭐지?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윈도우 메뉴에서 위에 있는 윈도우 그리고 초기화를 누르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초기화 콩. 윈도우 위치를 초기화합니까? 확인. 이러면서 전체가 다시 처음 상태로 세팅된 화면을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전체 화면 되어라. 전체 화면화 되어라. 얍. 자, 잘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 선으로 그리기. 자, 선으로 그리기 단계를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좀 어둡게 나와서 진하게 나와서 나중에 진짜 선으로 그리는 단계로 그린 선과 이 스케치 선과 어둡기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스케치가 조금 더 희미하게 보이면 좋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케치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조금 낮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림이 점점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미하면 그림이 안 보일 테니까 알맞게 조정해서 이 정도 희미하면 보일만 하겠다 정도 위치까지 놓고 멈추면 될 것 같아요. 알맞게 조절해 보세요. 자, 이제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레이어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여러 개의 아이콘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냥 흰 종이 같이 생긴 이 아이콘을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돼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가가 되었죠. 레이어 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선으로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톱니를 눌러서 레이어의 이름을 선 그리고 확인.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바꿔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개의 레이어로 레이어 패널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어느 레이어를 선택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보여지는 썸네일 그림만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썸네일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브러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릴 적절한 펜을 만들어야 돼요. 브러쉬로 돌아가서 브러쉬 종류 중에는 펜으로 가볼게요. 펜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이거 너무 두껍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두께를 3으로 할게요. 이 정도 선의 두께. 자, 확대해 보면 곰의 그림이 이 정도 있을 때 자, 곰의 그림이 이 정도에 있을 때 이 정도 선의 두께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색은 빨강에서 보라로 가는 요 사이 자주 색깔 정도 중에서 알맞게 어둡고 탁한 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의 색이 좋을지를 잘 찾아보세요. 색을 정할 때는 항상 이쪽에 있는 색상의 띠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쪽은 빨강, 제일 아래쪽도 빨강이어서 계속 순환되는 컬러예요. 원하는 색상을 잘 선택하고 선택된 색상의 왼쪽 네모에서 밝기와 채도 단계를 잘 살펴서 알맞은 정도 위치에 있는 색을 쿡쿡 찍거나 또는 쭉 끌고 다니면서 요 작은 네모에 어떤 색이 선택되는지를 보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 색깔이 나오는지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림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마 어떤 선이 그려지는지를 테스트해 봤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선들을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한 번에 지운다고 했죠? 딜리트.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알맞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작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작업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한 가지 잊을 뻔했네요. 손떨림 보정을 해야지 돼요. 손떨림 보정은 아마 설치한 상태 그대로였으면 지금 0단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0단계일 때 손떨림은 작은 손떨림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서 흔들거리는 선이 나올 건데, 이런 선이 그림 그릴 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매끈한 선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전체 40단계에서 중간 정도 알맞은 정도 손떨림 보정 수치를 정해주세요. 너무 높으면 선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14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려진 두 선은 지우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브러쉬, 붉은 계열 색깔 정하고 선의 굵기 3, 혹시나 불투명도는 100. 그런 펜선을 이용해서 손떨림 보정 14로 설정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린 곳은 바로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선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채색하기를 시작하겠어요. 채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채색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레이어는 선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그대로 잡아서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가장 위쪽엔 선이 있고 선 아래에 색을 칠할 레이어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레이어 3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도 바꿀 테니까 톱니바퀴를 누르고 색이라고 바꿔볼게요. 이제 여기에 알맞은 색을 칠해볼까 해요. 색을 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맞게 양동이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이 양동이 도구를 이용할 때에는 그냥 색을 이렇게 누르고 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을 칠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선과 색의 사이에 경계가 만들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색을 칠할 때 확장을 알맞게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여기에는 확장을 플러스로, 여기 부분을 누르면 마이너스로 돼요. 그래서 플러스 1 또는 2 정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선의 굵기가 3이기 때문에 확장은 2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하면 이렇게 하얗게 부스럭부스럭 되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동이 도구에서 알맞게 확장 2 정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색을 칠해 줄 거예요. 색을 칠하기 위해서 색을 만들어 봅시다. 고무의 색깔을 연한 베이지색 같이 만들려고 하면 우선 색상부터 황색 계통으로 이렇게 색상이 가 있어야 되고 밝은 색이니까 위쪽에 가서 선택해야 돼요. 위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매우 진해서 고무의 색이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니까 너무 강렬하다면 이 색을 더 왼쪽으로 가서 가면 갈수록 흰색에 가까운 색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칠해줘 보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줘 보세요. 색 레이어가 선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색 레이어가 확장이 되어도 이미 그려놓은 요 선 레이어에 그려놓은 이 선들은 전혀 깎이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목도리는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분홍색이니까 빨강색을 선택하고 가장 위쪽에서 어느 정도 분홍색이 좋을지 보고 알맞은 분홍색을 칠해주세요. 이번에 컵은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파랑 계통에서 어느 정도의 파랑색 계열이 좋은지를 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파랑색 채도가 좋은지 선택해서 칠해주면 되겠어요. 커피도 칠해볼게요. 커피는 주황색으로 먼저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알맞은 커피 색깔을 칠해볼게요. 그 김에 고무의 코도 한번 칠해보겠어요. 자, 이제 컵도 한번 칠해볼까요? 컵의 색은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두색을 선택하고 어떤 채도의 색을 칠할지 이렇게 확인해 본 후에 알맞은 채도의 색을 칠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새롭게 칠해보면 되겠죠? 커피색을 또 그대로 칠해볼게요. 여기에 또 커피색을 그대로 칠하려면 이미 칠했던 커피색 색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찍어서 칠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해서 채색을 완료했어요. 혹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저의 경우처럼 색을 양동이로 칠했을 때 정해진 영역 안에만 칠해진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렇게 칠했는데 다른 곳까지 색이 번져나간다면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보고 선으로 그려진 부분 중에 뚫린 곳을 잘 막거나
하지만 이건 귀찮을 수 있겠죠? 아니면 색을 칠할 때 퍼져나갔다면 얼른 취소한 후에 틈 닫기를 선택해서 여기를 콕 눌러주면 5단계의 틈 닫기가 가능한데 1단계, 2단계, 3단계 알맞은 단계를 지정하고 색을 칠해보면 약간 뚫려 있지만 색이 그 바깥쪽으로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틈 닫기를 이용해 줘도 됩니다. 하지만 틈 닫기가 많은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색을 칠할 때 뾰족한 부분, 좁은 부분에 색이 칠해지지 않고 멈춰버려요. 그럴 수 있으니까 틈 닫기는 필요할 때만 알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5번째 단계, 그림자 칠. 자, 그림자 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그림자 칠 방법은 자, 브러쉬와 양동이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림자를 칠해볼까 해요. 그림자를 칠할 때에는 기존에 이미 칠해져 있는 색에서 약간 더 어둡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칠해진 색을 불러와야지 돼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자, 곰의 몸통에 있는 색을 불러올게요. 콕 찍어보세요. 그러면 찍는 순간 그곳의 색이 팔레트에 이렇게 불러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색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을 만드는데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색은 이 위치의 색이에요. 여기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뚝뚝뚝뚝뚝 끌고 내려가면 어두운 색이 되겠지만 그렇게 어두워진 색보다 약간 5시 방향, 4시 방향으로 끌어 들어가는 색을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자, 그리고 브러쉬로 한번 경계를 그려볼게요. 자, 경계를 그려봅니다. 자, 곰의 몸통 그림자가 될 경계를 이렇게 칠해보세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도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도 이렇게, 곰의 얼굴 부분도 이렇게 칠해볼게요. 귓바퀴 안쪽을 안 그렸네요. 귓바퀴 안쪽도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칠해질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곰의 그림자가 다 되었다면 그 색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동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자 부분을 칠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칠하는데 또 바깥으로 삐져나간다 라고 하면 알맞게 틈 닫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선으로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겠어요. 자, 곰의 그림자가 다 끝났어요. 이번엔 목도리에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스포이드로 목도리 색을 불러온 후에 그 색깔보다 약간 4시 방향, 5시 방향으로 조금 끌고 내려간 색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경계를 그리고 다 됐으면 양동이 도구를 이용해서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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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서 끝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한 단계의 그림자만 딱 칠해주기만 하더라도 물체가 가진 입체적인 느낌을 느끼기에 좋겠죠? 이번엔 컵의 그림자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컵은 어두운 부분을 하지 않고 밝은 부분을 해볼까 해요.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컵의 색깔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 색깔보다 밝은 색으로 갑니다. 밝은 색 방향은 현재 컵이 여기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밝은 건 흰색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방향 쪽으로 알맞게 이동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색으로 테두리를 그려주고 자, 이렇게 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곳에
테두리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양동이를 이용해서 그 경계선 안쪽에다가 칠해주면 거기만 이렇게 흰색으로, 아이고 한번 또 눌러졌네. 흰색으로 이렇게 색이 칠해지겠죠.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하면 되겠고, 또는 이렇게 길고 큰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직접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반짝하는 부분이라고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곰과 목도리 그리고 컵 그림자를 칠했어요. 커피 한쪽도 칠해주면 좋겠네요. 커피 한쪽도 칠하기 위해서 역시 스포이드로 먼저 그 색깔을 불러온 후에, 자 여기 있죠? 이 색깔보다 약간 5시 방향으로 조금 끌어내린 색깔로 경계를 그리고 양동이 도구로 그 안쪽의 색을 칠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컵에 기댄 곰의 그림자를 칠해볼까 해요. 이번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브러쉬로 해보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선택 도구 중에 여기에 있는 마술봉 도구를 이용해서 곰의 이 곰 뒤에 있는 컵 부분을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되지 않아서 아무 작업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원래의 색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색을 칠하거나 브러쉬로 칠했을 때 작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으로 컷만 해놔야 나중에 브러쉬로 막 칠했을 때 곰의 몸통이나 바깥쪽에 안 칠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대로 하고 다시 한번 컵의 색깔을 불러와서, 자 불러왔죠? 그리고 그 색깔에서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 5시 방향으로 조금 끌어내린 이 색깔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번엔 아크릴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지금 아크릴 브러쉬를 눌러보니까 사이즈가 50이 되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좋은지 보고 필압이 적절하게 잘 되는가 보고 이렇게 그림자가 될 부분을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는 동안에 이쪽 부분에는 아무 색도 발라지지 않아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선택에 가서 해제 누르면 선택 영역들이 사라지고 다시 그림이 원상태대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자 칠 단계를 모두 끝냈어요.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냥 저장하면 아까 처음에 저장했던 곰 연습 파일에 저장이 되겠지만, 아까 곰 연습 파일이 저장됐던 그 밑그림 말고 이 그림과 따로따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알맞게 파일을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곰 연습도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저장하는 두 번째 파일도 따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어서 필요하다면 이 파일 또는 아까 밑그림 그렸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6번째 단계, 하트 그리기 단계예요. 곰의 얼굴 오른쪽 위치에다가 알맞게 하트를 그려볼까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브러쉬, 그리고 펜, 그리고 빨강색으로 하트를 그려볼 거예요. 빨강색으로 그릴 거니까 빨강색을 이 색상 라인에서 선택하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강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색과 동일한 가장 채도가 높은 그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색이 너무 부담된다 라고 하면 그 색 대신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색을 선택하면 약간 더 채도가 낮아지면서
부담이 조금 더 적은 빨간색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색 레이어 상태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그렸으면 양동이 도구를 이용해서 곧바로 칠해서 완성. 이렇게 칠하고 난 후에 하트가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위해서 약간 밝은 색을 아크릴 브러쉬로 문질러 볼까 해요.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전 아크릴 브러쉬. 그리고 와보니까 브러쉬의 크기가 몹시 크죠? 그렇다면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서, 그리고 여기에 밝은 색처럼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현재 선택된 색보다 이 흰색 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알맞게 밝아질 정도의 색을 선택해서 살살 문질러 보세요. 압력이 좀 세구나 싶으면 불투명도를 낮춰서 살살 문지르면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펜이 압력이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자. 자, 별로 자연스럽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자,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하트의 모양을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어요. 이 하트를 그리고 난 후에 이 모양과 위치가 괜찮다면 다행이지만 모양과 위치를 조금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하트가 그려진 바로 그 레이어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사각형 또는 뭐 여기 있는 올가미 형태의 도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선택한 후에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또다시 푸른색으로 가려져 있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나도 널 이해할 수 없다. 자, 갑자기 구글 홈이 반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 도구로 하트 모양을 선택했으면 이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이렇게 선택한 하트만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동하다가 혹시나 이런 식으로 이동해 나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해야지라고 하면 그 색깔까지 떼오거든요. 지금은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색깔까지 이렇게 잘라서 끌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고 이동할 때에는 이 선택 영역 안에 다른 곳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진 하트의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을 때,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선택 메뉴 그리고 변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 모서리의 사각형을 끌고 누르면 크기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자, 사각형 영역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알맞게 이렇게 위치와 크기, 모양 수정해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리고 선택 영역을 모두 다 사용했으면 이제 선택 영역을 해제할게요. 자, 만약에 하트를 한 개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트를 또다시 그리려고 하기보다 이미 그려진 하트를 선택해서 편집에서 복사 그리고 다시 편집에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새로운 하트가 새로운 레이어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일단 선택 영역을 없애볼게요. 새롭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똑같은 위치에 복사해서 붙여지기 때문에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보면 또 하나의 하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복제된 하트를 놓고 만약에 이 하트가 첫 번째 하트와 너무 똑같으면 곤란해, 약간 모양을 다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엔 선택 영역을 쓸 필요도 없이 곧바로 선택해서 변형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레이어 4에 있는 그림을 변형하는 중인데 거기에는 하트만 하나 붙여져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쓸 필요도 없이 어차피 하트 하나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알맞게 수정해서 마음에 들면 OK,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2개를 추가로 그리게 되었어요. 일곱 번째, 텍스트 입력. 메디방 페인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글자를 적고 싶으면 브러쉬로 하나씩 써서 글자를 적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편집창이 나와요. 이 작업을 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메디방 페인트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글자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글자가 적혀지고 있죠? 여기 보면 폰트 종류들이 여러 개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폰트 중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선택하고 그린띠 라떼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글꼴의 크기,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글꼴 간격이나 줄 간격은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글꼴 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을지 눌러봐서 여기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이 제일 위에 있죠. 색상이 있고 그 밑에서 채도가, 밝기와 채도가 한꺼번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색깔을 잘 선택해서 저는 주황색, 그리고 주황 색깔로 글자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확인. 자, 글자 위치를 이동하고 싶으면 역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알맞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글자를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미리 보기 부분을 2번을 빠르게 딱딱 누르면 다시 글자 내용 또는 글자의 속성을 수정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을 한번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저장. 하지만 파일에 가서 엑스포트를 눌러 볼게요. 엑스포트를 누르면 메디방 페인트로 그려진 그림은 메디방 페인트에서만 보통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뭐 SNS에 업로드하고 싶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엑스포트를 시켜야지 돼요. 엑스포트를 눌러보면 파일 형식의 PNG, PNG2과 또 JPG 등등 있어요. 보통은 JPG가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이니까 JPG를 선택해서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JPG가 아니고 이쪽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투명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JPG가 아닌 PNG2과
이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런 네모 모양 없이 내가 그렸던 그림 모양만 그대로 남아서 이걸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PNG 투과 상태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네모 전체를 다 그림으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할 땐 JPG로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대로 두고 마음에 들면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데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번외편 마지막으로 배경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칠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 전체의 배경으로 칠할 레이어를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자, 만들어진 레이어가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 레이어를 꾹 눌러서 끌고 내려가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가장 아래쪽까지. 자, 가장 아래쪽까지 끌고 내려갈게요. 자, 지금 레이어 6이라고 되어 있는 배경 레이어를 칠할 이 레이어가 가장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양동이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하고 연한 하늘색을 해볼까요? 하고, 자, 이 배경에다가 칠해주면 레이어 6의 색이 쫙 칠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칠했는데 안 칠해지는 곳들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레이어 6에 칠했지만 다른 곳에 그려진 다른 그림들이 이 색이 쭉 퍼져나갈 때 막혀서 이쪽 부분까지 색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취소해 볼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그려진 그림들을 전부 다 안 보이게 감춘 상태에서 색을 칠하고 다시 보여지게 하던가, 또는 양동이로 색을 칠할 때 캔버스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레이어 상태로 놓고 칠하면 돼요. 레이어 상태로 놓고 칠하면 다른 레이어들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되고 현재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 레이어만 판단해서 아무것도 방해되는 게 없으면 한 번에 다 칠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그릴 땐 이렇게 레이어 상태로 칠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매우 색칠할 땐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색을 칠할 때에는 이걸 캔버스 상태로 늘 사용하시고 지금과 같은 작업하실 때에만 레이어 상태로 칠한 후에 다시 캔버스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을 칠하고 마음에 드는 색이 될 때까지 칠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마음에 들면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C 운영체제에서, 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메디방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단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했습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그리고 PC에서 메디방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이 단계를 만드는 게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 올릴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서 빨리빨리 못 올려서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늦게 올렸더라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C로 메디방 페인트를 그리시는 분들은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을 때 제가 또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